여러분들 반갑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반등 한번, 이걸로 인해서 7일간의 하락을 만회를 하더니 오늘 장중이나 마감이나 52주 신고가로 딱 끝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배설하듯이 내놓는 이야기들 때문에 국내 주가가 참 많이 휘청였었는데 HD 현대일렉도 그렇게 되나 싶더니 그냥 종목 모멘텀으로 바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개별 종목의 모멘텀으로 상승하는 정상화된 시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시장 상황을 먼저 보면은 어제 미국 증시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지만 바이든 사퇴 이후에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오면서 트럼프발 시장 흔들기도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해리스를 미국의 갑부들이 지지혁명을 하면서 어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삼성전자의 HBM3E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면서 삼성전자 덕분에 국내 주가는 아주 크게 반등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직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원래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인들의 말 하나하나에 갑자기 주가가 확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건 너무 많이 봐왔던 상태고 그런 테마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금방 사그라드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각종 지표들입니다. 특히 금요일날 발표되는 요 PCE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PCE 물가지수라는 거는 CPI보다 금리 인하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현재 예상하는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만 하게 된다면은 9월 달에 페드가 한 95% 정도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95%가 아니라 100%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환율과 유가가 안정화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유가증권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증권 시장이 오르게 되면은 미국인들은 현 바이든 정부에 다시 한번 환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후보의 말보다는 각 종목들의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살아난 주식 시장에서 투심도 같이 올라오면서 이제 상승할 종목들은 알아서 모멘텀대로 상승하게 되겠죠. 저는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 그 와중에 가장 먼저 종목의 힘으로 돌아선 게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MS 클라우드 대란이 나면서 전 세계가 한번 확 들썩였었죠. 국내에서는 아주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이때 솔직히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MS 클라우드에 장애가 있었다는 건데 그 덕에 아마존이 운영 중인 아주르가 갑자기 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웬만한 전산망은 회사 자체의 서버를 사용한다기보다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거죠. 클라우드에 오류가 생기니까 바로 전 세계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의 오류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그 클라우드의 전력이 완전히 딱 끊긴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이러면 정말로 전 세계가 스톱이 될 겁니다. 그만큼 전력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그 AI 인프라 투자에 가장 중요한 게 전력 인프라일 거라는 게 시장의 원래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일렉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특히 MS와 오픈 AI가 2028년까지 대략 한 1000억 달러 하나로 135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존하는 가장 큰 데이터 센터에 투입된 금액의 100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이번에 MS 클라우드 장애에 가장 큰 수혜를 본 회사인 아마존 역시 AI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 건설에 1,500억 달러 하나로 약 202조 원 이만큼이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부지 그 부지 과연 확보를 했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블룸버그 통신 집계에 따르면 아마존 자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르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부동산 보유량이 2020년 이후에 2배 이상 상승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의 빅테크만 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NHN 클라우드 모두 다 엄청나게 대형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각각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NHN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1000개 이상의 GPU를 엔비디아 1100으로 구축한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이고, 광주 외에도 판교, 평촌의 데이터 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NH 클라우드가 이번에 또 광주 첨단 3지구에 AI 산업 융합 집적단지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하죠. 총 사업비 900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국가 전략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산업이든 새로운 산업에 태동이 되면은 가장 먼저 그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해줄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 엄청난 데이터 센터들이 문제 없게 작동하게 만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전력 공급이 끊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예를 이번에 봤습니다. MS의 장애로 인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고 있던 찰나에 이미 전력회사들의 매출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고,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분석해 봤을 때 전력 인프라의 진짜 대장주인 HD 현대일렉은 작년 말 기준 수준 잔고가 무려 5조가 넘은 상태였었고, 제가 두 번째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는 LS 일렉트릭 역시 작년 말 기준으로 2조 한 3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우리 개인들이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올해 초부터 엄청난 상승을 이어졌고, 지금까지 그 상승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주 잔고가 있었으니까 이번 분기 실적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깜짝 실적이다 뭐다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실적 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이걸 예상 못한 언론들이 문제인 거죠. 올해 2분기 매출이 9,169억 원, 영업이익은 2,1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무려 42.7%, 영업이익은 257%가 늘어났네요. 2분기 수주액은 8억 8천만 달러, 대략 약 한화로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렇게 상반기 누계 23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연간 수주 목표가 37억 4,300만 달러였는데 벌써 대략 70% 가까운 수주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수치로 봐서는 3분기면은 연간 목표의 달성도 가능해 보이죠. 수주 잔고는 이제 52억 5,200만 달러, 대략 7조. 자, 전년 동기 대비 벌써 42%가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했었던 게 이번 전력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종목을 잡으라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지난 2월 정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하네요. 전력 쪽에서는 이 대장주인 현대 일렉트릭 아니면은 두 번째인 LS 일렉트릭 이렇게 두 개만 본다고 말씀드렸었고,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 내용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단지 관련주에다가 개별 주가가 낮아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급등한 면이 있었고, 그거는 단기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단기 상승으로 끝났죠. 전선주들 단기로 봤을 때는 잘 매도하신 분들 큰 수익 냈겠지만은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지금 엄청 물타기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테마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갈리게 됩니다. 그렇게 현 시점에서 가장 세상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은 딱 HD 현대 일렉트릭이다, 아주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 거냐, 이게 참 궁금하죠. 2개월치로 봤을 때는 얼마 상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5만 원대였던 주가가 35만 원이 됐습니다. 대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너무나 걱정들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언제 매도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익이 될 거고요. 다만 차후에 더 크게 상승하면은 조금 배가 아파지겠죠. 자, 그런데 정말로 문제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상승한 종목인데 이런 데서 매수하신 다음에 이런 데서 매도하시고, 뭐 얼마 전에도 여기서 매수하시고 나서 여기서 매도하시고, 이러신 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전략을 가지고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전략은 저희가 대신 다 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데서 매수하시고 낮은 데서 매도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마시라고 금액대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했다면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저희가 다 지정해 놨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알 수가 없는 기업 탐방, 이 기업 탐방 내용까지 저희가 다 정보를 담아 놨고요. 특히 아직까지 엠바고 걸려 있는 그런 미공개 기업 내용까지도 넣어 놨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당연히 안 되겠죠? 수익만 챙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여기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번호를 알아야 이 투자 전략을 회신해 드릴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로 드릴 거고요. 문자 발송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 10초로 누구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누구는 이렇게 좋은 종목으로도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휴대폰 꺼내서 바로 문자 발송해 주세요.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1 문자 전송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